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약과 음식이라는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에 대해 알아봤죠. 얼마 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위험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정말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혈압을 재보니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20이나 높게 나온 거 있죠. 아마 이런 경험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날 때나 뉴스를 보다가 속 터지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자식 걱정에 한숨 쉬거나 부부 싸움이라도 한 날이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감정 하나에 혈압이 널뛰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면증 때문입니다. 약과 음식으로 댐을 튼튼하게 쌓아도 스트레스라는 홍수가 계속 밀려오면 댐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내 마음과 혈관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왜 혈압이 오르는지 그 원리를 알면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몸이 아직도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서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을 위해 온몸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심장은 팔다리 근육에 피를 온몸에 빨리 보내려고 평소보다 훨씬 세게 그리고 빠르게 펌프질을 시작하고 혈관들은 혹시 모를 출혈에 대비하고 피를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고무줄처럼 꽉 오그라듭니다. 바로 이 순간 좁은 통로로 많은 양의 피가 몰리니 혈압이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한 우리 몸의 놀라운 생존 전략인 셈이죠.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시끄러운 소음,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나쁜 소식까지. 우리 뇌는 이 모든 걸 호랑이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비상벨을 울려대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24시간 내내 내 몸이 호랑이 앞에서 비상사태로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그러니 혈관이 지쳐 쓰러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로 시달린 우리 혈관은 밤이 되면 드디어 쉴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압도 낮 동안보다 1020% 정도 뚝 떨어집니다. 이걸 의사들은 야간 혈압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혈관이 낮 동안 입었던 작은 상처들을 회복하고 찌꺼기를 청소하며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수리 시간이에요. 자동차도 매일 달리기만 하면 망가지잖아요. 밤에 차고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받아야 다음날 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잠이 깊게 들었을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 키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손상된 세포와 혈관을 재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서 잠을 설치거나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황금 같은 수리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비공들이 일하러 왔는데 차고 문이 안 열리는 셈이죠. 혈관은 24시간 내내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일하는 셈이죠. 낮에는 스트레스라는 감독관이 닥달하고 밤에는 불면증이라는 도둑이 휴식 시간을 훔쳐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 혈관의 생명줄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고혈압이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거나 갑자기 불안해져서 심장이 쿵쾅거릴 때 이 급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제가 요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3분 비상 소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아주 간단하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가슴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손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코로 넷을 세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면 그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7을 세면서 잠시 숨을 참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을 세면서 입으로 후하고 배가 등 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촛불을 불어서 끄듯이 길게 숨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이걸 딱 3번만 반복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심장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교 감신경을 끄고 이완 스위치부교 감신경을 켜서 이제 괜찮아, 안전해하는 평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혈압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마음의 응급약인 셈이죠.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우리 몸에게 이제 곧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청색광은 우리 뇌를 대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속 터지는 뉴스나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면 뇌가 흥분해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재미없는 책을 읽어보세요. 둘째,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주면서 잠이 잘 오게 도와주거든요. 단 커피나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늦게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세요. 특히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우리 뇌는 인식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하고 정해진 시간에 스르르 잠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죠. 이 걱정만 없으면 살겠다 싶을 때가 많잖아요.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걸 걱정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걱정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낮 동안이나 저녁, 식사 후에 딱 15분만 그 상자를 열고 마음껏 걱정하는 거예요. 종이에 걱정거리를 막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하게 돈 걱정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다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써야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해결책을 찾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자, 오늘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 종이를 상자에 넣고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또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너는 내일 저녁 7시에 따로 만나줄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건 걱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걱정을 특정 시간에 몰아넣는 훈련을 하다 보면 걱정이 내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걱정 상자를 비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야겠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보고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산책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우리의 뇌는 걱정거리와 감사함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감사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거든요.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순간 걱정이 머릿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캄캄한 방에 촛불을 하나 켜는 것과 같아요.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내 바로 앞은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감사일기는 그렇게 내 마음에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내 일상이 사실은 꽤 괜찮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예쁜 공책 하나 사서 머리맡에 둬보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돈 안 드는 최고의 천연 혈압 약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특히 오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에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천연 신경 안정제나 다름없어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죠. 또 비타민 D가 합성되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점심 드시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다 떨기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정적인 찌꺼기를 내보내는 마음의 분리수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을 속에만 끙끙 담아두면 그게 다 독이 되고 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보고 험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대화 말이죠. 마음 편한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실컷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햇볕과 좋은 친구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줄 수 없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은 우리 혈압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급한 불을 끄고 수면 의식과 감사일기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까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몸이 힘든 것도 아니죠. 하지만 효과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혈관도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동안 영상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하고 묻고 싶었던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과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